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박사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고사리를 많이 드시나요? 고사리는 나물 종류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대표적인 나물로 우리나라의 제사상에도 항상 올라오는 단골 음식이죠. 저는 그런 고사리의 감칠맛을 좋아해서 자주 먹곤 하는데요.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매우 높은 나물입니다. 그만큼 단백질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재료인데요. 모양이 양의 이빨을 닮아서 양치식물이라고도 불리는 고사리는 찬성질을 가져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열 내리는데도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는 사찰밥상에서도 이 고사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이 고사리를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오늘은 고사리의 효능을 알아보고 고사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 그리고 고사리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먼저 고사리가 건강한 식재료인 이유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이 가진 성분을 볼 때 식이섬유가 30%를 넘는 식재료는 찾기가 상당히 힘든데 말린 미역과 김, 표고버섯과 함께 고사리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고사리 안에는 단백질과 우리 인간의 신체 대사작용 촉매 역할을 하는 무기질인 미네랄이 풍부한 나물입니다. 이런 고사리를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서 미네랄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장 건강을 도와주고, 그렇게 된다면 변비나 만족스럽지 못한 배변 활동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의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간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해줘서 콜레스테롤을 개선시켜주며, 그러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나트륨 배출에 탁월한 성분인 칼륨이 고사리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관 안의 나트륨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쁜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혈압이 조절되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사리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어, 비타민C, 비타민 E 등 여러 가지 무기질 성분들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며, 그렇게 되면 인간의 체내 면역력이 증가하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비타민 성분들은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해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어 피부가 좋아지게 됩니다. 피부가 좋아지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과 염증은 점점 사라지며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고사리는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나물입니다. 특히 뿌리에는 백지당 약 590mg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한 정형외과 상담 의사는 나이를 많이 먹으면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지 못한다며 노년층은 뼈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상 성인의 칼슘 일일권 장량은 700mg인데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있거나 노인들에게는 그 2배인 1400mg 권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지만 고사리는 생각보다 칼로리가 낮은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백지당 39칼로리를 가진 고사리는 적은 양을 먹어도 많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는 요리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이 고사리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고사리와 함께 먹은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고 간단한 요리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리와 같이 먹으면 가장 좋은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같이 먹게 되면 고사리만 과하게 먹었을 때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B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작용을 유도해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돼지고기를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되며 돼지고기에는 없는 비타민 C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재료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요리는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고사리 볶음이 떠오르네요. 먼저 고사리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삶은 후 찬물에 하루 정도 담궈줍니다. 그 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파와 마늘을 넣어 기름을 내줍니다. 파 색깔이 변하면 삼겹살을 넣고 완전히 익혀줍니다. 그리고 생강과 맛술로 잡내를 잡아주세요.
작은 그릇을 준비하고 간장과 물을 1대1 비율로 넣어주고 고춧가루를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른 팬에 고사리를 볶기 시작합니다. 고사리를 충분히 볶아 숨이 죽게 된 것이 눈으로 보인다면 아까 준비했던 돼지고기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그 후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진간장, 들기름, 고추장 등 취향에 따라 양념 소스를 만들고 소스를 넣어줍니다. 입맛에 맞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르고 모양을 내면 끝입니다. 모든 음식이 고사리와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음식은 고사리와 진짜 안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바로 문어입니다. 그 이유는 둘을 같이 먹었을 때 성분적으로 안 좋은 부분은 없지만 둘 다 기본적으로 질긴 음식이기 때문에 동시에 먹게 된다면 소화불량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문어도 고사리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서 식감이 질긴 편에 속합니다. 고사리 또한 잘게 자르지 않고 먹으면 목이 막힐 수 있으며 이 질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사상에 이 두 가지 음식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욕심 부리지 않고 따로따로 먹으면서 천천히 소화시켜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고사리를 그냥 먹는다면 독을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껏 고사리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들려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고사리에게는 티아미나아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리에 힘이 쫙 빠져서 잘 걷지 못하는 증상, 즉 각기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티아미나아제 성분은 비타민 B의 분해 효소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면 신경과 근육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부족해지면서 우리 몸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 생고사리에는 프타클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소들을 산에 방생해서 키우는데요. 소들이 산에서 생고사리를 많이 먹었다가 소장 부위에서 궤양과 출혈이 일어나고 방광에서는 종양이 생긴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에서는 생고사리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이비군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먹으면 독이 되는 고사리이지만 우리나라 선조들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옛날에는 고사리를 삶아서 말려뒀다가 물에 불려서 먹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고사리를 조리해서 먹는 것은 발암물질을 씻어내고 좋은 성분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생고사리를 물에만 씻어서 먹어도 되냐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데요. 티아민이라는 분해 효소는 물에 담궈 놓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긴 하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꼭 가열을 해서 도끼를 빼고 먹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고사리.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먹었으면 정말 큰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식재료에 대한 상식은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시니어 건강박사 구독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